안녕하세요. 저는 36세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이고 저희는 올해로 결혼한 지 4년 차예요. 자녀는 없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살고 있어요. 참고로 강아지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혼자 자취방에서 키우던 것을 데리고 온 것이고요. 저희 둘 다 연애를 오래 하다가 결혼을 다소 늦게 한 케이스여서 뒤늦게 배우고 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이 넘어서까지 시집살이며 임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고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느지막이 하나 둘 배워나갔고요. 시댁이 어렵다는 것에 이어서 늦은 나이에는 맘먹은 대로 임신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네요. 자녀 문제는 남편이랑 둘이서 어떻게든 체념을 하고선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더 몰두를 하며 단순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 큰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문제는 자녀 문제와 엄연히 달랐어요. 시집살이에 자녀 문제가 포함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잔소리를 듣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고요. 이런 저의 결혼 생활과 결국 이 사연을 쓰게까지 만들어버린 저희 시어머니를 허심탄회하게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어머니께는 두 아들 중 막내인 저희 남편은 정말이지 차별하면서 키우셨다고 해요. 첫째 아들이 최고이고 무조건 집안의 제사도 물려받을 장손이라면서 농담 삼아서 자기 죽고 나면 재산도 다 물려줄 거라는 소리를 아주 쉽사리 해오셨다고도 해요. 물려줄 재산이라는 게 한 푼이라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딱 둘 뿐인데 한 명한테만 그리 애정을 쏟아부으셨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괜히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그런 엄마 아래에서 자란 제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기처럼 와이프 될 사람이 시어머니한테서 차별을 받을까 싶어서 결혼을 하기 싫어했어요. 저희 부부가 20대 때 만나서 연애를 했었는데 남편은 그 시절부터 우리 엄마가 과연 너를 형 와이프만큼 좋아를 해줄까? 라고 하면서 걱정 어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 걱정을 대변하듯이 저한테는 쉽사리 결혼을 하자는 말도 잘 꺼내지 못했고요. 그런 남편의 걱정을 저도 잘 알고 있었는지라 결혼하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저도 우리 사이에 결혼은 없고 연애만 하는 거라고 진작에 체념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아주 갑작스럽고 충동적으로 저한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거기엔 딱히 이유가 없었고요. 빨리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에만 충실하며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저하고의 결혼을 그렇게 바라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내 남편이 싫은 사람이 아니었기에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냥 시집을 왔고요. 시집을 와도 어머님이 남편을 그리 챙기지 않으신다고 하니 저 또한 무관심으로 대할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으니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따라서 시어머니랑은 덤덤히 지내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향한 관심이 생긴 건지 남편에게도 없었던 관심을 보이면서 저희 부부를 그렇게 집으로 불러대셨어요. 불러대는 것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재밌으신 건지 전화도 엄청 자주 해대셨고요. 굳이 형님한테는 우리 아가라고 부르고 저한테는 며느라 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기 생일이나 시아버지 생신, 하다못해 아주버님이랑 형님 생신에까지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당연히 목적은 요리를 하는 것이었고요. 처음엔 당연히 시어른이니까 거절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머님께서 너는 손재주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리는 하나를 하더라도 네가 하는 게 맞지 라면서 알 수 없는 말씀을 곁들여 말하곤 하셨어요. 요리를 하는 건데 내가 손재주가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들은 말이며 그러니 내가 요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싶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편한테 물어보기도 했었죠. 당신이 내가 요리를 잘한다는 이상한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도 전혀 아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당신을 불러서 요리를 시키면서 왜 자기를 부를 생각을 안 하신지 모르겠다며 절대로 다시는 불러도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요. 남편이 옆에서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저도 오지랖을 부리기가 싫어서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 후에는 이를 핑계 대면서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조금씩 끊어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찾아야 하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에는 꾸역꾸역 마지못해 찾아갔습니다. 그건 제 옆에 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제가 이상한 점을 제대로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늘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큰형님도 계신데 저 혼자만 불러내서 요리를 하라고 시키기도 자주 시키시고 그럴 때마다 제 손맛이 타고난 거라 좋아서 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께 혹여나 싶어 하루 날 잡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 음식이 엄청 입에 맞으시나 봐요. 제 요리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어머님은 칭찬을 참 잘도 해주시네요. 라고 말이죠. 표정은 잔뜩 썩어서는 왜 나한테만 요리를 시키려 하냐는 말을 제 딴에는 우회적으로 돌려가면서 말을 했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네 엄마 요리사잖냐. 그러니까 너도 그 피가 섞여서 하다 보면 늘 거다. 하다 보면 잘하게 될 거니까 우리 집에 올 때만큼은 네가 요리 연습 좀 더 해.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고서부터 쭉 저한테 요리를 시키셨던 것이 다 요리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엄마 때문이었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가게를 소유한 건 아니셨고 사시는 지역에서 거의 대표 맛집으로 손꼽히는 식당의 주방으로 10년이 넘게 일을 하신 분이셨어요. 거기 사장님이 저희 엄마가 오고 나서 맛이 더 좋아졌다는 평을 많이 들었다면서 엄마를 끝까지 모시겠다며 월급도 따블로 올려주시고 정기적으로 휴가도 보내주는 등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저희 엄마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그냥 쭉 일하고 계셨고요. 다만 저는 결혼할 당시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냥 작은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계신다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말을 했다가는 혹여나 엄마가 일하시는 곳에 찾아가겠다고 하실까 싶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이 사실을 결혼하고서 2년 만에 방송을 통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이 방송을 탔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셨던 겁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하필 딱 봐버리셨고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니네 엄마가 방송에 나왔는데 이거 진짜 니네 엄마가 맞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날 넌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얘가 진짜 이상한 걸 비밀로 간직하려고 하고 있었네. 라면서 호들갑을 떠시다가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전 엄청난 불안감이 휩싸였죠. 우리 엄마 가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그저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식당일 뿐인데 설마 시어머니가 친구들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서는 우리 엄마 지인이라며 공짜로 음식을 받아먹으려 하시지는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제가 너무 인터넷에서 시집살이들을 많이 접했던 건지 이런 불안감이 괜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유명 식당의 주방장이라고 해서 그게 시어머니께 그리 도움이 될 일은 아닌데 왜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 직업을 먼저 말하지 않았냐고 일이 아쉬워하는 건가 싶어서 그 점도 괜히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불안해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손맛 좋은 주방장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니네 엄마한테 나 생일상 좀 부탁하면 안 돼? 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듣고 나면 제 기분이 너무 더럽고 불쾌했는지라 어머님 생신상을 왜 저희 엄마가 차려요? 라면서 정색을 하고 맞받아쳤어요. 제가 정색을 하고 나면 어머님도 당황스럽고 민망하다는 듯이 아니 그냥 농담을 한 걸 가지고 얘는 내가 지네 엄마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줄 알고서 정색을 하는 것 좀 봐라. 누가 딸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 살겠냐? 라면서 대꾸를 하셨어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고 평상시에도 저를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으려고 불러대고 일을 시키셨던 분이 이제는 우리 엄마까지 건드리려고 한다는 생각에 저는 도무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해서 남의 식당에 가 일하는 우리 엄마를 자기 생일상 차리게 하러 부르겠다고 말하는 걸 농담이라 칭하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시댁에서 우리 엄마 얘기가 나오면 일부러 씹고 모른 척을 하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저희 엄마를 계속해서 언급하셨어요. 보통 시댁에 가면 친정 얘기는 잘 안 하지 않나요? 할 이유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니네 엄마가 손맛이 좋아서 김치 같은 것도 잘 만들겠다, 그치? 식당에서 김치 같은 것도 주방장에 다 만들고 관리하지 않니? 그러면 그 유명한 식당의 김치 레시피도 니네 엄마가 잘 알겠네. 라면서 김치를 먹다가도 저희 엄마를 언급하셨어요. 그냥 밥을 먹거나 하다못해 빵 한 조각을 나눠 먹더라도 이 빵을 니네 엄마가 만들면 잘 만들 수 있겠다, 그치? 남의 식당에서 레시피대로 요리하실 테니 이 빵도 레시피만 가져다 주면 똑같이 만들어 오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언급하셨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김치도 만들어 오고 빵도 만들어 오라 시키려고 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의도가 빤히 보인다면서 더욱 속으로는 시어머니를 경멸한 채로 말씀을 무시하거나 회피했어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 반찬 하나 만들 시간도 부족하신 분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김치랑 빵을 만들고 있겠냐는 말을 확 해버리고 싶었으나 그래봤자 시어머니는 한기로 흘린 채 또다시 우리 엄마를 니네 엄마라고 칭하면서 부르실 게 뻔했는지라 참았습니다. 번번이 기분이 나빴으나 코로나 덕분에 그리 자주 뵐 일은 없었고 그 덕에 수만 번 더 고르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얼마 전 시어머니의 환갑 잔칫날 저는 시어머니의 진상짓에 정말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환갑이 지난 주말에 찾아왔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환갑잔치라면서 시어머니는 역시나 한참 전부터 고대를 하고 계셨고요. 지난 설날에 저희 부부가 시댁에 찾아뵙지를 못해서 4월 초쯤 주말을 맞아서 둘이서 함께 시댁을 찾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자기 환갑날에 잔치를 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여전히 성행을 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환갑이니까 그날만큼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게 보내고 싶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남편은 그 말에 굉장히 떨떠름해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제대로 아껴주고 챙겨준 적이 없는 어머님이 생일을 거하게 치르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어느 자식이 그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어차피 다 자식 돈이 더 나갈 잔치일 텐데 말이죠.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무슨 코로나 시국에 환갑잔치를 한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고 하면서 칼같이 잘라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않다가 저를 슬쩍 불러서는 따로 말씀하셨어요. 나 진짜 생일잔치 열 거고 그냥 가족들끼리 할 거니까 크게 무리할 건 없어. 그냥 간단하게 요리 좀 하고 맛있는 음식 몇 개 추가로 더 올려놓고서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저한테 그 음식들을 다 하라고서 저를 몰래 불러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말씀에 아, 네, 형님이 더 부담스러워 하실지도 모르죠. 라고 하면서 괜히 책임을 형님께로 돌려보기도 했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제 말에 아니, 너가 부담스럽겠지.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재차 저에게로 생일상 차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안겨주셨어요. 나랑 말장난을 하자는 것인가 싶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생일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나 싶어서 정말 부담이 100배로 안겨졌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털어놓으니 남편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때 추석만 잘 챙기자면서 저를 달랬어요. 하지만 저는 다가오던 추석 때까지 시어머니 환갑상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다가오도록 어머님은 저한테 따로 언지도 없으시고 형님은 형님대로 연락이 없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죠. 나 혼자 생일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갑잔치용 플랜카드라도 준비를 해야만 하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저에게는 무소식이 오히려 더 끔찍한 재앙을 마주하기 직전에 맛보기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번 달에 한번 어머님이 전화를 걸어오셔선 내 생일 다 와가는 거 알고 있지? 너 덕분에 내 생일이 올해는 한결 스페셜해지겠다.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확인사살과도 같은 말씀이었죠. 그 말을 결국 저는 남편이랑 같이 머리를 싸매고서는 어머님 생신이 다가가던 그 추석 연휴에 맞춰 케이크도 준비를 했고 시댁에 가서 요리를 할 목록과 재료들까지 싹 다 구비를 했어요.
돈 나가는 게 정말 한둘이 아니었고 시어머니 환갑상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추석 연휴에 제사 음식 만드는 것까지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바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은 전화를 해도 의도적인 건지 받지도 않으니 저 혼자 쌩 난리였죠. 옆에 남편이라도 없었으면 저 진짜 혼자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몰라요. 그냥 도망가 버렸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이번 추석 연휴에 주말조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한 채 시어머니 환갑상을 차려드리겠다고 시댁으로 부랴부랴 출발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내내 저한테 적당히만 하자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시켰고요. 그런 남편한테 기대서는 저도 최대한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며느리 도리만 잘 지켜내자고 다짐을 하면서 시댁을 찾았어요. 음식들을 트렁크에서 양껏 다 꺼내서는 시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순간 제가 시댁 빌라의 유리문이 닫히기 전 우리 엄마의 차를 본 듯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엄마한테 출퇴근용으로 쓰라면서 사들인 차였거든요. 조그마한 경차 말입니다. 차 번호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으나 순간 우리 엄마 차랑 똑같이 생긴 게 시댁에 있니 싶어서 놀라긴 했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여기에 와서 본 적이 없는 차였기 때문에 순간 우리 엄마가 시댁에 와 있기라도 하신 건가 싶었죠. 찜찜한 마음을 남편 앞에서는 숨긴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빌라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시댁에 있는 6층에 도착을 한 그 순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 생신상이 이미 차려지고 있더라고요. 그 빌라 6층에는 시댁 한 세대밖에 살고 있지를 않아서 시어머니가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까지도 자기 짐을 놔두면서 개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단마다 한쪽에는 김치라도 담그려고 한 건지 배추가 절여져 있고 그 아래에는 무도 절여져 있고 또 그 아래에는 뭘 붙이겠다면서 가스버너에 후라이팬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미 그 옆으로는 부침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음식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밀가루 가루들이 조금씩 흩날려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리를 한다고 집 앞에 그 조그만 복도와 계단이 난리였어요. 정작 요리를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은 채 시댁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요. 저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목격한 광경이었는지라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랑 생일잔치까지 다 준비를 해가야 하는 줄 알고서 고민 많이 하면서 챙겨왔더니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뭐야, 이럴 거면 우리한테 생일상 기대한다는 소리 같은 건 왜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남편은 이미 화가 난다며 투덜거린 채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서서 시댁에서 뭘 만들고 있었는지 요리들을 하나둘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 이라는 남편의 외침이 들렸어요. 당연히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서 시댁 문 쪽을 쳐다봤는데 아직 제 시야에는 남편의 등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우리 엄마를 여기서 찾아! 라고 하면서 남편을 따라 시댁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제 입에서조차 엄마! 하는 짤막한 외침이 반자동적으로 튀어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상황이 또 있을까요? 글쎄 저희 부부가 도착도 하지 않은 제 시댁 안에 저희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바로 어제까지 늦은 시간에 일을 끝내셨을 저희 엄마가 제 시댁에 말입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라고 하면서 너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며 엄마를 쳐다봤어요. 남편은 이미 장모님,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모시러 가기라도 했어요. 아니다. 여기는 도대체 왜 와 계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엄마를 향해 답답하단 듯 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이 상황이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딸은 저도 그랬고요. 그러자 엄마는 사돈이 환갑잔치를 한다고 음식을 만들라고 라면서 대답을 하셨고요. 저희 부부는 그걸 똑똑히 듣고서 순간 시어머니한테 분노의 화살이 마구 치솟아 올랐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야, 너희 왔니? 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의 말을 보란듯이 씹어먹으시고는 니네 엄마가 오늘 내 생일상 차려주신다고 와가지고 고생이 많으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돈어른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니네 엄마라고 건방지게 굴면서 말입니다.
저희 엄마가 나이로 따지면 한 살이 더 많으셨고 작년에 저희 엄마 환갑이셨을 때 시어머니는 축하 전화 한 통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생일은 우리 엄마 손에 물 묻혀가며 차려달라 하다니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게다가 딸인 저한테는 말도 없이 엄마를 쏙 불러내서는 골탕 먹이듯이 김치까지 만들게 하다니 전 정말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두 사람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씨 하는 험한 말소리를 뱉어가면서 순간적인 분노를 표현했어요. 남편은 당장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 생일상을 장모님한테 부탁하면 어떡해? 며느리가 둘이나 있고 아들도 있는 양반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처가댁이랑 우리 집이 얼마나 먼데 도대체 언제부터 장모님을 불렀길래 벌써 요리가 한가득이냐고. 아씨, 엄마 진짜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역정을 쏟아냈고요. 그 사이 저는 바로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엄마가 메고 있던 앞치마를 벗겼습니다.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도 당연히 빼다가 시댁 거실 바닥에 아우 좀! 하면서 소리를 지른 채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피하며 너 여기가 어디라고? 라면서 혼을 내려고 하는데 저도 순간 너무 열불이 나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엄마를 불렀어요? 라며 되받아쳤어요. 이러려고 계속해서 나한테 환갑상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러려고 저한테 제 덕분에 생일상이 특별해질 거라고 그렇게 쪼개셨던 거예요? 다 이러려고? 우리 엄마를 나 몰래 보란듯이 불러서는 이딴 일이나 시키면서 부려먹으려고요? 라면서 쏘아댔어요. 그도 모자라 열불이 너무 나는데 옆에서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엄마 모습이 속상하다며 당장에 엄마를 데리고서는 시댁을 나서버렸죠. 나가면서 남편한테 엄마 가방이랑 차키 들고 나오라고 하니 남편은 제 말을 바로 알아듣고는 저희 엄마 외투까지 바로 챙겨서는 따라왔어요. 엄마는 내내 미안하다고 자기가 거절을 했어야 하는데 니네 시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부탁을 하셨던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서는 저한테까지 비밀로 붙여가며 저희 엄마를 부를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딸이라는 전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들었던 나머지 저도 모르게 엄마를 왈칵 안고는 미안하다고 얼마나 미쳤는지 몰라요. 차까지 엄마를 무사히 배웅해드리고 그도 모자라 안 되겠다 싶은 나머지 남편한테 엄마를 모시고 가라 시켰습니다.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는 신정으로 나도 따라가겠단 말을 하며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한참 고민하다가 제 말을 듣겠다며 엄마를 따라 차에 올랐고 저는 혼자 씩씩하게 남편 차키를 받아들고서는 시댁으로 도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여전히 열린 시댁 현관문 안에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랑 제 욕을 쌀벌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녀가 쌍으로 경우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생일날을 다 망쳤다고 하는데 저도 더는 못 참겠는지라 현관 입구 쪽에 놓아둔 제가 주문한 케이크 상자를 말도 않고 열었어요. 앞에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여전히 제 욕을 쏘아대며 저거 왜 다시 들어왔대?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대요. 저는 끝끝내 케이크 상자를 열고서는 그 안에 환갑 축하드린다고 적어놓은 케이크를 꺼냈고 이런 저를 보면서 그거 안 먹을 거니까 가져가! 라며 소리치는 시어머니께 보란듯이 그 케이크를 던져버렸습니다. 누가 넣어준대? 라는 비명과 함께 말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소리를 치다가 케이크에 얻어맞고서는 아프다고 바로 바닥에 앉았어요. 표정은 놀라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전 바로 시댁 현관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희 엄마가 분명 아침 일찍부터 와서 만들었을 게 뻔한 김치통을 질질 끌면서 들고 들어왔어요. 시댁 안으로 말입니다. 그거 두고서 제가 뭘 한 줄 아세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내 손으로 직접 한 대씩 시모를 쳐주고 싶었는데 차마 반인륜적인 것 같다면서 그냥 배추 포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절여지고 있던 그 짭조름한 배추 들고서 냅다 시모녀한테 가져다 던졌어요. 무방비로 앉아서는 저한테 케이크 맞은 충격을 씻어내며 진정을 하고 있던 시모는 제가 대야를 들고 오더니만 갑자기 배추 포기를 자기한테 날리니 괴성을 지르며 일어나 도망치더라고요. 저는 손에 배추 포기를 몇 개 더 들고서는 그 시모를 쫓아가며 배추를 날려댔고요. 뒤에서 시아버지는 처음에 절 말리다가 다음엔 시어머니 앞을 막더니 결국 저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시어머니를 향해 빨리 사과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마음이 없는 사과를 급하게 던져대면서 저를 진정시키려 하셨죠. 하지만 그 태도가 너무 괘씸했던 나머지 저는 남은 배추포기에 소금물까지 탈탈 털어서는 심호 면상을 향해 던져댔고요. 그러다 배추포기를 모조리 다 던져낸 후에야 저희 부부가 사갔던 음식 재료들을 그대로 다시 챙겨서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복도에는 저희 엄마가 만드셨을 전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것도 도무지 시어머니 입에 들어가는 꼴을 볼 수가 없다면서 제 발로 그냥 밟아버렸어요. 처음엔 아까워서 들고 오려고 했는데 손에 이미 든 것이 많아서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하는 수 없다면서 그냥 보란듯이 제 두 발로 전을 싸그리 뭉개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 차에 직접 시동을 걸어서는 남편과 엄마를 따라 친정으로 갔고요. 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제대로 복수를 하고 왔다고 하니 누구보다 저희 엄마가 기뻐하셨어요. 자기도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했던 나머지 속상한 와중이었는데 우리 딸이 제대로 한 건 했다면서 말입니다. 남편도 워낙 시부모님이랑은 정없이 지내오던 자식이다 보니 이런 저한테 야, 잘하고 왔어. 진짜 잘하고 왔어. 라면서 기특하다고 토닥여줬네요. 우리 시모 정말 인생에서 다신 없을 스페셜한 환갑날을 보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